안녕하세요. 타임 읽어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좋은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대만의 그런 최근에 그 중국의 위기가 있었잖아요. 뭐 대만 침공설. 자,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리스크 리포트죠. 자, 위기 보고서입니다.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죠. 자, 그 뒷이야기를 한번 보겠는데, 내년도 2024년 1월 13일 날 대만에 대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양안 관계라고 하죠. 즉 대만과 중국 본토의 그런 갈등의 문제가 선거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런 기사가 되겠어요. 자, 현재 상황을 보시면 How to weigh the risk of a crisis. 지금 crisis, 지금 이런 위기가 있는데, 위기가 지금 리스크, 위험하잖아요. 이런 위기의 그런 리스크,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weigh, 저울질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over 타이완, 즉 대만에 있어서 이런 위기 문제를 어떻게 저울질 할 것인가에 대한 기사가 되겠어요. 자, 올해가 지금 현재 대만의 어떤 선거 분위기가 있는데, 내년 대선을 위해서 보시면 국민당의 허우유이가 있고요. 이분은 이제 66세네요. 이분은 경찰대 나왔네요. 그래서 경찰을 한 30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5월달 지지도, 그리고 신베이 부시장, 그 다음에 신베이 시장 당선. 그러니까 2018년에서 2022년 동안 시장님을 했네요. 그리고 국민당 총통선거 후보에 확정됐어요. 현재 지지도가 27.6%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진당, 현재 집권당이죠. 근데 이제 3선이 안 돼요, 대만은. 그래서 현재 여자가 되고 있는데, 그분이 현재 이분이죠. 현재 이분이 대통령인데, 이분이 이제, 일종의 이제 자기 자리를 이제 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민진당, 즉, 진보당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민주진보당. 그러니까 대만에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역시 59년생, 64세입니다. 이분은 이제 하버드대 보건대학원, 그러니까 의사네요. 병원 내과 의사 출신. 이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올해 이제 민진당 총통 후보 확정되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2선을 했는데 3선을 금지하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라이칭더가 된 거예요. 여전히 지도가 높죠. 35.8%. 자, 그 다음에 대만 민중당, 중이니까 가운데, 이게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닌 중간당이라는 얘기죠. 이게 64세 커원저라고 합니다. 이분은 역시 의학 박사네요. 저명한 외과 의사 출신인데, 이분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안철수 느낌, 중진, 어떤 중간의 입장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으로 갔듯이, 이분도 어떻게 보면은 민중당 후보인데 25.1%.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지금 10월이잖아요, 지금. 10월 전에 지금 여론조사예요. 근데 최근에 여론조사는 대만 민주당의 커원저가 1등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 라이칭더는 어떻게 보면, 미국과 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중국과 대항해야 되니까. 이쪽은 국민당은 역사적으로, 중국과 친한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쳤다는 거야, 국민들이. 그랬을 때는 민중당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기가 갑자기 팍 치솟았던 커원저 이런 상황도 있다는 거죠. 이런 3파전입니다, 지금. 그래서 단일 후보가 이제 돼가지고 민진당이 지금 1위니까 뭐 어떻게 보면 또 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중간이다 보니까 뭐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대만 역사를 잠깐 아셔야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최근 현대사를 보면 지금 국공내전, 국민당 퇴각로를 보시면 참 아이러니하죠. 중국이 공산화되기 전에는 국민당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민주정당이었죠.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난징에서 광저우, 충칭, 청두로 갔다가 다시 타이베이로 어떻게 보면 공산당에 져가지고 타이베이로 지금 어쩔 수 없이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오다 보니까 대만의 인구 구성을 보면 여기에 한족들이 계속 청나라 시대 때부터 명나라, 청나라 때부터 계속 이쪽으로 한족들이 이주했다는 거예요. 85%가 있고, 여기에 살고 있었던, 여기가 말레이 반도잖아요. 지도를 보면. 이게 말레이 반도에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와서 살던 토속민들, 그게 원주민이 되겠죠. 이게 말레이 계열이거든요. 그게 2%가 되겠고, 여기 보면 이제 외성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외성인이 뭐냐면, 이때 국공내전 때 국민당의 그 장제석이가 이분이 이제 여기로 온 거죠. 타이베이로. 그때 외성인, 그러니까 정치권이 13%가 이 이주민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외부인이 지배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이 섬을.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차이잉원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코넬대를 나왔죠. 이분이 미국 유학파인데 이분이 차이잉원 총통이 지지율 변화가 홍콩 민주화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때 2019년도에 갑자기 인기가 팍 올랐다는 거예요, 지금. 왜? 홍콩 민주화 운동, 즉 중국이 홍콩을 짓밟았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반작용으로 타이베이시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야, 중국이 저러면 안 되지. 이런 민주화 운동이 있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권을. 그러니까 홍콩 민주화 운동이 일종의 바람을 탄 거죠. 자, 그런 분위기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것을 이제 영어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내용이, 영어 단어도 공부할 내용이 많고 재밌어요. 그래서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 1월 13일 실시될 예정인 대만 정부 총통 선거. 우리는 대통령이라고 안 하고 총통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제11대 대만 입법위원 선거와 같이 치러질 예정이다. 그러니까 내년 대선이 1월 13일 날 있다. 자, 2023년 10월 여론조사의 지지를 보니까 아까 말했듯이 민진당, 즉 진보당, 민주당이 29.7, 민중당 가운데가 지금 정권이 더 인기가 많아요. 그렇죠? 국민당은 여전히 21.1%에 대만 관계가 중국과 갈등이 될수록 국민당은 어떻게 보면 인기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 이런 입장인 건데 이 민중당과 국민당이 통합해서 민주당을 또 이길 수 있잖아요. 이게 대선을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러나 현재 민진당이 될 확률이 많다. 자, 1월 달에 타이완은요, will hold. 자, hold election 하면은 선거를 개최하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가 hold 개최될 것입니다. 차이나 리더들은 그래서 호프 희망한다는 거예요. 뭘 희망해? 포머 전 뉴 타이완 타이베이 시티 메이어였던 여기 허우유 씨가 이제 타이베이시의 전 시장님이었다고 했잖아요. 경찰 출신 30년 동안 했다는 분. 자, 이분이 이제 캔디데이 후보였다는 거예요. 뭐예요? 국민당의 아포지션, 즉 야당이 되겠죠. 그래서 win the job, 그 일에서 이길 것이다라고 희망하고 있다는 거죠. 왜? 중국은 국민당과 친하니까. 왜? 중국에서 국민당으로 넘어왔잖아요. 중국에서 국민당의 장제석에 넘어왔기 때문에 장제석의 어떤 입장은 언젠가 우리가 중국으로 가겠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중국과 이렇게 친해요. 어떻게 보면. 같은 뿌리가 있기, 아까 외성이라고 표현했죠. 그런 느낌을 이해를 하셔야 이 글을 이해할 수가 있죠. 자, 그렇지만 스마트머니. 자, 스마트머니. 아주 똑똑한 돈은 어디로 지금 현재 바이스 프레지던트, 부통령인 윌리엄 라이칭더, 민진당의 지금 부통령인 윌리엄 라이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돈이 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은 여기가 지금 대세란 얘기예요. 이분은 대변합니다. 누굴? 더 인컴번트란 말 현직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직 Democratic Progressive Party, 즉 DPP, 즉 민주진보당을 대변하고 있는데 라이와 그의 파티는 선호합니다. 터퍼 어프로치, 더 강력한 접근이죠. to Beijing, 즉 중국과 갈등 관계, 즉 우리는 우리는 독립국이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정당이 대세라는 것이죠. 이걸 대변하고 있는 라이칭더가 지금 인기가 있는 것인데, 자, 만약에 라이가 한다면 중국은 become much more confrontational, 더 confront, 즉 대결 국면이 있다는 것이죠. in the coming months, 앞으로 오는 달 동안.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양안 관계가 더 갈등이 될 거라는 거죠. 민주 진보당이 되면. 자, 중국의 invasion of Taiwan, 중국의 이런 대만 침공은 remain, 남아 있습니다. unlikely. 그렇죠. 가망이 없어요. 그럴 것 같지 않지만 deterioration 하면 터가 땅이죠. 땅 아래로 간다. 즉 타락 또는 퇴락 이런 뜻이에요. 악화죠. 퇴락, 악화. in relation, 관계가 악화된다는 거야. 이것이 bad news for both sides. 양쪽에는 아주 bad news가 되겠죠. 그러니까 진보당이 되면은 중국도 그렇고 시진핑도 그렇고 서로 국가가 서로 냉랭한 관계가 계속 된다는 얘기예요. 자, for now, 지금은 어떠냐? 지금 현재 베이징은 지금 will는 발휘하다. 스틱과 캐럿, 즉 채찍과 당근을 발휘해가지고 influence Taiwan voters, 그러니까 중국 대만의 그런 투표자들을 영향력을 행사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자, 중국의 네이브, 그래서 중국이 지금 네이비, 해군이 최근에 수행했어요. largest ever military exercise, 역사상 가장 큰 전례 없는 군사 작전 연습을 했다는 거죠. 어디서? in the Western Pacific에서. 그러니까 이쪽 태평양 서부에서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은 또한 선언했어요. 플랜 계획을. 어떤 계획? To develop China 푸첸성 프로빈스죠. 푸첸성이 어디냐면은
중국에 가장 가까운 성이 어디냐면 여기가 푸첸성이에요. 대만 옆에 바로 있는 성이. 자, 이 푸첸성을 개발할 계획을 세웠어요. 왜? 가까우니까 교류를 많이 하거든요. 자, 그래서 개발해서 인투 결과 뭘로 만드냐면은 데몬스트레이션 존. 그러니까 데몬스트레이션은 보여주다 이런 뜻이니까 시범 지역, 뭐 우리나라 말하면 뭐 시범 지역을 만들 계획이라는 것이죠. 어떤 시범 지역? 인터그레이티드 통합 경제적 개발이죠. 그러니까 타이완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류하다 보니까 중국과 타이완의 경제적인 개발을 통합하는 어떤 그런 데몬스트레이션 존을 만들 것을 계획을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직항편도 확대를 한다거나 또 교역을 확대한다거나 푸젠성 내 대만 동포를 위한 교육기관 및 문화기관을 설립한다거나 이게 완화 정책을 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대만 기업의 푸첸성 투자를 유치한다거나 뭐 이런 활동을 하겠죠. 자, 이러한 good cop, bad cop strategy. 그러니까 좋은 것과 캅이 이제 경찰이잖아. 그러니까 좋고 나쁜. 원래 캅이란 말은 카퍼에서 왔어요. 카퍼가 구리잖아요. 구리의 앞글자를 따서 캅. 왜 경찰이 배지를 달잖아요. 그래서 캅이 된 거예요. 구리 배지. 자, 이런 전략은 좋고 나쁜 전략은 probably 어쩌면 won't work. 작동이 안 될 수도 있다. 최근에 그 폴링 여론조사를 봤더니 suggest that 뭘 암시해 주냐면 about 3/4 of Taiwan, 24 million people. 대만의 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작은 그 섬나라인데 자, 이 2,400만의 그런 4분의 3이 지금 컨시더 고려하고 있다는 거죠. 스스로가 Taiwanese rather than Chinese. 아까 외성인이라고 했잖아요. 중국 본토에서 온 외성인, 장제석이 데리고 왔던 그런 외성인들이라기보다는 우리는 타이완, 대만 사람이야. 그러니까 중국 본토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4분의 3이. 3쿼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4분의 3이 우리는 대만이냐. 그러니까 독립심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민진당이 인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 대선에서. 자, whatever their family history. 물론 그 히스토리, 청나라 때부터, 명나라 때부터 그 뿌리는 물론 대만이 중국 본토지만 그것이 어땠든 간에 sharp jump over the past 10 years. 그래서 지난 10년에 걸쳐서 굉장히 sharp, 아주 날카롭게 급격히 점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분의 3 정도가 급격히 늘었다는 것이죠. 자, some of that trend, 그 트렌드의 일부는 likely 어쩌면 natural product, 자연스러운 산물이다. 뭐에? generational change. 그렇죠. 세대가 교체가 됐잖아요. 자, 그렇지만 중국의 이런 crackdown, 이런 진압이 되겠죠. on democracy right movement.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의 어떤 이런 걸 진압을 했잖아. 홍콩 같은 경우에. 이런 진압들이 has played a role in that shift. 그렇죠. 그런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야, 중국은 아니네. 우리 대만을 통일하면 우리도 집받겠네?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이제 민진당이 됐다. 그래서 홍콩 민주화 운동을 계기로 지금 52.9%로 지금 차이잉원 그 여자 총통이 지지가 팍 올라갔던 이유가 되겠네요. 자, meanwhile, 반면 타이완의 그 DPP 민진당의 리더들은 looking 보고 있습니다. beyond 이면이죠. 이제 훨씬 더 다른 걸 본다는 거죠. 그 일렉션에 대해서 toward the more threatening approach from China. 중국으로부터 이런 위협적인 어떤 접근법 이상을 이제 본다는 것이죠. 자, 그들의 latest pushback. 그래서 그들의 최근의 pushback 반발이 되겠죠. 뒤로 민다는 거죠. 이런 최근의 반발은 나왔다는 거예요. 중국이 하도 이렇게 그 통일하려고 막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어떤 반발 효과가 나왔냐면 in the form of a new defense report. 그렇죠. 새로운 국방 방위 보고서가 왔는데 그들이 희망하는 보고서가 왔는데 이것이 make China think. 그래서 중국을 더 이제 어렵게 만든다는 거죠. 힘들게. 뭐에 대해서? future invasion. 그러니까 미래 침략에 대해서 더 이제 어려워질 것으로 이제 생각을 만든다는 것이죠. 갈수록 더 이제 냉전이 체제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9월 12일 날 타이완의 Ministry of National Defense는 즉 국방부는 발간했다는 거죠. 뭘? National Defense Report를 2023년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컴마 휘치 그 보고서는 디테일 아주 자세히 나왔다는 거예요. 뭐가? 레슨 교훈이 어떤 교훈? 타이완이 run from Russia war. 그렇죠.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지금 뭘 배웠냐면 전쟁의 양상이 특별히 또 리포트는 call for 요구했습니다. bolstering 강화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강화시키다. bolstering. 뭘 강화시키냐면 타이완의 그런 asymmetric, 자, 미터가 측정이란 뜻이고 이 A는 낫의 의미의 접두사예요. 그래서 Sim은 same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비율로 맞추다 이런 말이 시메트릭인데 비율이 맞는 건데 A가 낮으니까 비율이 안 맞죠. 그래서 asymmetric 하면 비대칭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비대칭 전쟁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만과 중국의 그 전력 차이가 엄청나단 말이에요. 상대가 안 돼. 그러니까 비대칭이죠. 비대칭 전투 능력에 강화시키면서 거기에는 이제 어떤 전략이 포함되어 있냐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네요. 어퀴지션, 습득이죠. 뭘 습득해? 모바일, 움직이면서. 그다음에 비용이 효과적인 그런 포터블, 그러니까 이동하면서 비용이 절약되는 그런 전략. 그리고 AI가 가능한 뭐 드론이라든지 이런 전투법을 어퀴지션, 습득을 해서 이런 비대칭, 즉 중국과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대만의 비대칭 전쟁 능력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뭐냐면 장거리 미사일의 성능과 발사수를 증강해서 대만 본토를 공격할 때 이걸 이제 쏠 수 있죠. 중국 본토를. 그다음에 특수부대의 규모와 능력을 확대하고 사이버전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미국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비대칭 전쟁 능력. 그러니까 워낙 상대가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살아남는 거죠. 대만도. 이런 그 웨폰과 이퀴먼트 장비를 이제 AI를 써가지고 이런 걸 강화시키는 것을 이 보고서는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도 드론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배운 거예요, 지금. 자, 실제 예를 보면 중국과 대만 군사력 비교를 보면 보세요. 상대가 안 되잖아요. 중국이 100만 정도, 대만은 8만 정도, 탱크 6,300, 800대, 대포 6,300, 1,000대모. 전투기 1,500대, 400대, 잠수함 56대, 2대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상대가 안 되죠. 그러니까 비대칭 전략을 쓰는 거죠. 대칭, 균형이 안 맞는 전략이죠. 자, 중국은 또한 레슨, 중국도 교훈을 배웠어요. 이 전쟁에서. 자, 리더들은 그래서 recognize 돼. 뭘 인식하고 있냐면 enemy fighting for each land죠. 지금 땅 먹기잖아요. 지금 대만 본토를 먹기 위한 그런 그 땅을 먹기 위한 이런 적과의 싸움이 make territorial gain. 자, territorial, 영토를 얻게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것들이 prohibitively expensive for the invader. 침략자들에게는 어마무시한 그런 비싼 돈을 치료한다는 얘기예요. 당연하겠죠. 대만 본토를 먹으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원래 프로히비트 하면 금지하다 뜻인데 이게 프로히비티브 하면 엄두를 못 내게 비싼, 뭐 터무니없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프로히비티블 익스펜시브 하면 터무니없이 비싼 이런 덩어리 표현입니다. 그리고 웨스턴 파워들, 즉 서방 강대국들은 더 likely to 뭐 하고 싶어 하냐면 온라인 동맹을 맺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디바이드, 분열되기보다는. 이게 중국이 보니까 가만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니까 서방이 나토를 통해서 더 똘똘 뭉치더라. 이걸 교훈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in the face of 어떤 그 면에서 naked military aggression. 그러니까 naked, 적나라한 군사적 침략의 그런 페이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분열하기보다는 온라인, 동맹을 맺더라. 이런 교훈을 얻은 거예요, 지금 중국은. 그래서 also be clear for now. 그래서 지금 확실히 해야 된다는 거죠. 대절을 뭘? 베이징은 badly need to focus its current attention. 현재의 그런 attention, 관심과 리소스, 자원을 domestic challenge, 즉 국내 도전들 이런 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오늘은 중국과 대만의 지금 전쟁 분위기가 이렇게 고조되었을 때 하필 대만에서 지금 대선이 있다. 그래서 어떤 지도자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지금 방향이 중국과 친해지느냐 안 친해지느냐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되었네요. 자, 민진당이 1위를 달리고 있지만 계속 그렇게 되면은 대만과 중국은 갈등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중국과 대만에서 대만의 그런 선거 소식을 통해서 최근의 문제를 한번 다뤄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